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임영웅 관련된 두 번째 책. 지금 보시는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 이 책이 저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에, 어제 저한테 도착을 했는데, 어제는 제가 바빠서 못 읽고 오늘 열심히 읽어서 우리 오구TV 구독자님들에게 오구TV 구독자님들이 몰랐던 내용 중에서 혹시 뭐가 있을까를 제가 유심히 찾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오구TV 구독자님들이 몰랐던 임영웅님 팬들이 이 책을 읽지 않으면 몰랐던 몇 가지를 제가 콕콕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 책이 저작권이 있고 팔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뭐 그대로는 전달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임영웅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제가 간추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책의 저자는 조성진이라고 기자님이시기도 하고 음악 평론가시기도.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듯이 28명의 전문가가 바라보는 임영웅 음악과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서 28명 가운데 어떤 분은 임영웅님을 만나보지는 않았고 음악적인 부분으로만 평가하고 또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성진 기자님, 지금은 국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성진 기자님이 만나서 전문가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중에 우선은 조성진 님이 전해주는 하나 이야기는 작곡가 윤일상 씨 기억나시죠? 윤일상 옛날 한때 아이돌 그룹 이 음악도 많이 만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작곡가 윤일상 씨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일상 씨 말에 의하면은 그때 힘들었던 시절에 신정훈 대표가 무명 가수 한 분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는데 그분이 임영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윤일상 씨가 알기는 신정훈 대표는 락이라든지 또는 팝 위주의 어떤 가수들을 제작을 했었는데 트로트 신인 가수를 제작할 예정이다 해갖고 처음엔 좀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윤일상 씨 얘기에 의하면은 신정훈 대표의 모습에서 이 신인 가수 이명웅에 대한 아주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이 눈에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던 우리 이명웅 이 무명 가수가 4년 6년 만에 대스타가 된 거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28명이 다양한 음악적으로 이 뭐죠? 연주자 뭐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여기 김도균이라는 분도 있고 이승철 밴드 마스터, 교수님, 컴퍼니 회장, 부사장 뭐 쭉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이제 이분이죠. 역술인. 이분은 음악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주 관상 쪽으로 얘기를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음악 전문가들 방송인, 기타리스트, 밴드 마스터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쭉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조성진 기자님이 인터뷰를 해서 거기서 임영웅 이야기를 잘 끄집어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음악적인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많이들 이렇게 들어서 좀 알 것 같아요. 음악 외적인 얘기 중에서 우리 임영웅님의 스토리를 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여기 지금 보니까는 멀티 악기 연주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 이 악기를 연주하고 이명웅님하고는 인연이 미스터 트롯 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얘기에 의하면은 이분 말씀이 이거예요. 보통 가수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댄다고 합니다. 옆에 뒤에 세션 파트 있지 않습니까? 기타리스트, 베이스, 뭐 파트 이렇게 연습할 때 보면 핑계를 대는데 이명웅은 스타가 된 지금까지도 핑계를 댄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조용히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하고 조용히 내려가는 이런 타입인데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노래가 전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임영웅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 임영웅님의 누구더라 어디 있나? 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네, 박창곤님, 박창곤님이죠. 네, 박창곤님. 예, 이승절 밴드 마스터고 이분도 뭐 이쪽 계통에서는 내노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박창곤님은 예전에 그 KBS 노래가 좋아? 아니 KBS 그 뭐죠? KBS에서 아침마당에서 같이 잠깐 이 밴드 할 때 임영웅님이 아침마당 나왔을 때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얘기는 이렇게 인터뷰할 때 얘기하는 들은 얘기인데 본인이 들은 얘기인데 현재 임영웅 밴드 멤버 중에서 임영웅 밴드 멤버 중에서 드러머 땅 치신 있죠. 드러머가 그 당시 함께 했던 멤버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같이 했던 그 드러머를 임영웅 밴드에 합류시켰다고 하는데 이처럼 한번 의리를 맺으면 끝까지 가져가는 타입이라고 들었어요. 남자가 봐도 참 멋진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분 얘기하고 같은 건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 이분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내가 정확하게는. 근데 우선은 네, 박창곤님 말씀에 의하면은 본인이 들은 얘기인데 하면서 임영웅 그 소속사와 임영웅의 의리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리 얘기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 이성열 이분 이성열님이니까는 이분이네 이분 이성열이라는 분이 임영웅 밴드 기타리스트입니다. 이분이 현재 임영웅 밴드의 기타 여기서 임영웅 밴드라는 거는 임영웅님이 콘서트나 또는 공연 같은 거를 움직이고 나갈 때 이 소위 말하면 오셔서 임영웅 노래를 같이 뒤에서 세션별로 해주고 또 공연할 때 음악적인 걸 뒷받침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임영웅 밴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기타리스트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인가 봅니다. 이분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분이 얘기한 게 바로 이 얘기를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임영웅과 소속사의 의리는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조성진 기자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임영웅이 무명 시절이 있는데, 당시 공연을 위해서 브라스 파트가 필요했는데, 세션을 의리할 돈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사정을 알고 이해하고 흔쾌히 브라스를 도와준 연주자들이 있었죠. 임영웅이 유명해진 이후에 임영웅이와 영웅이와 소속사는 예전에 브라스 연주에 도움을 준 그때 그 연주자들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고 그 찾아서 거의 뭐 TV는 사랑을 신고 수준인데 찾아서 자신을 지금 임영웅 밴드에 합류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 얘기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의리의 임영웅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분이 이 대전에 있었던 또 에피소드도 하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 살다 보니까 무슨 얘기하고 읽어봤어요. 그때만 2022년도 대전의 콘서트 때 왔던 얘기입니다. 보통 그 지역에 워낙 큰 무대에 있는 공연장을 가게 되면은 관객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들어오는 시간을 한 2시간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7시 공연이면은 5시부터 아니면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는 그 뒤에 밴드들이 연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이에는 이제 대기하는 중인데 그 사이에 뭐 식사도 해야 되고 움직이는가 봅니다. 근데 늘 그 뒤에 보면 밥도 준비돼 있고 모든 게 준비돼 있는데 답답해. 기다리는 곳이. 그래갖고 살짝 나갔다고 합니다. 살짝 나가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공연장 바깥에 나갔더니만은 식당들이 쫙 있는데 그 식당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왜 없냐? 다 하늘색 입은 분들이 자리를 다 차지해 갖고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만 어쩔 수 없이 자리 하나 남아서 자리 식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가서 그 대기실에 있는 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이 그 주변 공연장 주변에 있는 전체 상가가 만석일 정도로 꽉 찼던 경우는 자기는 처음 봤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팬덤이다. 예. 티켓 예매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공연을 보러 오셨는지도 그것도 신기했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음악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 얘기 좀 할까요? 여기 누구지? 역도사님, 백운사님, 네, 역술인, 여울인, 임영웅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사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운사님이 임영웅 팬이라고 합니다. 예, 백운사님이. 임영웅 팬인데, 백운사님의 얘기를 좀 더 해주면은 제가 포인트만 콕콕 집어 드릴게요. 예. 읽어드릴 수는 없고, 백운사님이. 백운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결혼운은, 조금 늦게 할 사주라고 합니다. 늦게 할 사주고, 그래서 대운이 또 한 번 들어올 시기가 37살 정도인데, 37살 가서 결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30 지금 하나인가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한 5년 뒤에 6년 뒤 6년 뒤쯤에 결혼 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운이 나왔고 또 하나는 임영웅 님이 대운이 27세, 30, 37, 47, 57세까지 무려 30년 긴 세월 동안 대운이 계속될 운이 좋다고 합니다. 좋고 또 건강도 58세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건강도 58세까지는. 그리고 이 사주에 이 대운을 받은 좋은 사주에 음성까지 운이 좋아서 78세 정도까지는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현역으로 활동하게 될 것 같다. 장수할 팔자인데 97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97세까지. 네, 우리 임영웅 님이 78세까지 노래를 하시고 하고 영웅 님이 78세면 내가 몇 살인가? 아무튼 네, 97세까지 영웅 님이 산다고 합니다. 오래 살 관상학적으로는 남을 배신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고 항상 고개를 숙이는 타입이에요. 상이래. 따라서 관상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얼굴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었다라고 본인이 어떻게 임영웅님을 좋아하게 됐습니까? 라고 기자님이 물었더니만은 우리 백운산 선생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97세까지 영웅님 건강하게 사시고 78세까지 무대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나훈아님 78세 아직 안 됐죠? 거의 이미자님 급이네. 이미자님 급이네. 그리고 37살쯤에 가서 결혼 운이 온다라는 거. 네. 대운이 몇 번 더 들어오는가 봅니다. 백운사님이 보니까는 옛날에 뭐 김일성 사망, 노무현 대통령 당선 예언까지 해서 화제를 모았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네, 이 얘기가 책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세하게 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지를 못해서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분 얘기할까요? 이분은 이훈형이라고 부르는데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이분은 임영웅 밴드에 포함되신 분은 원래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닌데 이번에 LA 공연을 같이 갔다고 왔대요. 왜냐하면 베이스 기타 담당하시는 임영웅 밴드에 속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사정상 미국을 못 가게 돼서 대신 이분이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그 얘기를 좀 몇 가지 해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재밌는 게 이분이 런던보이 아시죠? 런던보이 노래할 때 거기에 베이스 세션으로 기타 세션으로 참여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세션이라는 얘기는 기타 파트를 그러니까 곡을 녹음할 때 기타 파트를 맡았었는데 어디서 이 런던보이가 이 녹음이 됐냐면요. 지금 합정동에 있는 물고기 뮤직의 스튜디오, 새로 만드는 스튜디오, 거기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서 녹음도 다 되는가 봅니다. 그런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굳이 다른 데 안 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죠? 미국 공연 가서 가장 폭발적이었던 무대는 기타리스트 입장에서 역시 임영웅님이 거의 마지막에 부른 인생창가였다. 엔딩곡 연주한 인생창가가 좋았고 반응이 좋았고 또 런던 보이도 좋았다. 네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몰랐던 여러분들 다 아셨나요 이거? 저만 몰랐나요 이거? 예. 저는 사실 새롭게 봐서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고 아 이런 또 모습이 있었구나. 네. 아무튼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구입하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뭐 예스24에 가셔도 되고요. 지금 서점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서점에 가셔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쿠팡에 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 조성진 작가님이 쓴 28명의 전문가가 바라보는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임영웅 관련되는 책들이 더 많이 나와서 임영웅에 대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알 수 있게 해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행, 건행.